대북전단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언제 처음 보내시기 시작하셨나요? 200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초기에는 공업풍선으로 하다가 이걸 한 번에 많이 보내려면 어떡하나 연구된 것이 2005년에 지금 같은 큰 풍선 개발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 제가 또 다 전시해줘가지고 지금 하는 모든 단체는 제 기술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년에 몇 개 정도 날리셨나요? 몇 번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것은 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오가는데 이전부 들어가 2018년부터는 좀 중단됐고요. 한 해 평균 한 1000 내지 1500개 날렸어요. 3만 장씩이니까 3억 장 정도만 날아갔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북전단이라고 하면 이제 풍선에 날려보냈을 때 어떤 것들이 같이 그곳에 달려져 있는 거죠? 아까 저 보여준 거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USB 두 개라 해도 어쩌나? 여기다 이 풍선에는 주로 전단을 많이 했죠. 네. 이런 걸 아날로그 전달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이런 거는 디지털 영상, CD, 뭐 DVD 이런 거는 이거에 비해서 이 용량이 뭐 이걸로 자동차에 담는다면 이 용량으로 이걸 자동차에 담는다면 막 10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분야이죠. 여기 들어간 게. 그렇지만 그런 영상이 많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또 이것도 또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기구가 있어야 보거든. 그렇죠. 이거는 즉시 볼 수 있게. 하고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 형편에서는 돈이 적은 민간인이니까 또 이렇게. 그래도 이런 효과 둘 다 보내는 거예요. USB에는 보통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예,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을 미디어를 냈죠. 그래서 주로 이 전단 내용은요,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 평화 통일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자극되고 지금 불안시키고 싸움시키는 걸로 느껴지게 지금 알려졌지만 그건 사기 풍선단의 한 행위인 거고, 우리는 이 내용을 가만 보면요, 6.25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해요. 이 남한과 미국을 너무 많이 죽고 너무나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북한에서 김일성에서 일으켜진 거지 미국과 남한인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중화냐? 이런 중화를 해소하라고 그런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이 뭐 헐벗고 굶주린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 와 살다가 간 조선족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통일해야 더 같이 잘 살 수 있다.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진실을 담아 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잘 못 사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 정도는 좀 벗어나긴 했어요. 드라마가 많이 퍼졌어요. 근데 이 태영호 공사도 얘기했지만, 영화라는 것이요. 북한도 영화 보면 뭐, 멋있어요. 영화만 보여주니까.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긴가민가 하죠. 물론 뭐 생활 수준, 그래 잘 사는 놈만 그렇게 했지. 인구 격차가 뭐 자본주의 맹점이라는 이런 식인데, 근데 이런 거보다는 결정적인 게 북한을 변화시키려면요, 이 사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 예를 들어서 미국과 남한을 그렇게 미워하거든요. 증오하고 때려 부셔야 된다. 통일되려면 이렇게 짓부셔봐야 된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전쟁해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고생시키지 않냐? 그거 아니다. 이런 그 잘못된 생각, 사상, 그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대북전단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드라마 이거 내면 안 되냐? 중국 장사꾼들이 뭐 북한에 있는 장사꾼들이 드라마 정도는 그런 대로 뭐 벌릴 수 있지만 북한에서 그것도 잡히면 큰일 나는데
체제를 붕괴시키고 그 수령님의 권위를 뭐 사기꾼이라는 거를 전범자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그런 거를 알려주면 뭐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상적인 걸 퍼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럼 지금 삐약을 날리신 지가 이제 한 10년 넘으시죠? 10년, 15년 넘었죠. 예. 그 기간 동안 사실 여러 정부를 이제 거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어떤 정부 때가 가장 힘드셨나요? 삐라보낼 때? 아무래도 좌파 친북 정부 때 힘들었죠. 초기에 날 때는 노무현 정권이 됐어요. 노무현 때는 뭐 워낙 초기고 많이 날리지도 못하고 할 때는 경찰들이 눈에 보이면 나갔고, 그래서 몰래 했죠. 이명박 박근혜 들어와서도 물론 뭐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남북회담 할 때는 또 못하게 막았어요. 지금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진짜 못하게 아주 좀 그래서 뭐 극비밀레요. 이게 왜 더 이렇게 뭐 힘드냐면은 24시간 6명의 신변보호 형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물론 나를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감시도 똑같이 하니까 좀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사기 풍선단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 풍선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순수한 인도주의 인권운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가 자유북한운동연합하고 큰샘 이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두 단체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 처음 이 풍선을 배운 단체라고 제가 얘기도 그렇죠. 뭐 저한테 철저히 배웠죠. 모든 단체가 저한테 배웠죠. 제가 시초고 제가 특허 정도 다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과학자 출신이고, 저는 이거를 뭐 돈벌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삐라보고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북한 사람들이 보내줘야 된다. 남북한이 서로 미워하는 것만 사라져도 통일은 된다. 그 미워하게 하는 근원이 6.25인데 엉뚱하게도 남한과 미국이 쳤다고 하는 거를 아니다. 그것만 알려줘도 통일이 된다. 그런 신념으로 남한에 왔고 우리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했고, 그런데 이게 2000년 정상회담 하면서 김정일 정권이 정상회담 하고 싶으면 그 삐라뿌리 보내지 말라. 그래서 2000년 4월에 중지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안 하니까 내가 민간인으로서 안타까워하다가 자체를 하자.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신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지속시키는 거죠. 실제 이 삐라가 북한으로 얼마나 넘어가나요? 보내시면? 2011년 이전까지는 우리도 제가 대충 북한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일반 기상청 자료로만 보냈기 때문에 이게 실수가 있었다고. 풍선은 3,000, 5,000m에서 떠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거는 10m, 사람 사는 거하고 저 구름 영상으로 가는 게 만 한 2,000m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바람을 타고 풍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낸 거는 2011년이에요. 유태성이라는 한국 사람이 이걸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그때부터는 거의 100% 들어갑니다. 왜 100%가 갈 수 있냐면 풍선이 100%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풍량이 북한으로 꼭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선이 절대로 고장나지 않은 걸 보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터뜨리게 하는 시계장치, 타이머가 정확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하냐면, 우선 첫째로 풍량은 슈퍼컴퓨터로 계산된 항공기상청으로 풍량을 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풍선은 우리는 어떻게 고장 안 나는 거, 키스 안 나는 걸 보내냐, 미리 콘돔 시험하듯 가스를 다 주입합니다. 그래서 새는 거는 안 보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컴퓨터가 하고요. 자, 풍량이 정확하고 풍선이 정확해요. 비행기가 고장나면 떨어지는 것처럼 풍선은 똑같아요. 구멍이 뚫리면 내려오게 됐다.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이 타임기인데, 들어가긴 다 들어가지만 거기서 터지게 해야 되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꼭 터지게 해야죠. 그 타임기는 3번 반복 시험해가지고 정밀품으로 확인된 거를 달고 날립니다. 그래서 100% 들어갑니다. 지금 뭐 남한에 떨어진 것들 많지만요, 그건 다 사기 풍선단이 그냥 떠들면서 유명해져가지고 돈벌이하게 하는 그런 사기 풍선단 때문에 이게 오해가 산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풍선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 돈은 생각외로 뭐 사기 풍선단에서는 뭐 풍선 하나에 150만 원, 뭐
300만 소리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들어가면 개인이 못하죠. 제가 연구했다는 것이요. 값싸게 연구한 거예요. 단순 명료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10만원, 12만원 이걸 또 원가 낮춰가지고 1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 다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이면 이런 거 한 3만 장 날 수 있거든요. 이 고공 5천에서 퍼지면요. 바람 좋은 날은 3개군에 50km 반경에서 퍼지고 그런 걸 한 번에 저는 100개 이상 띄워버리니까 300만 장이 그냥 한꺼번에 쫙 들어가니까 평양이 뭐 이거 그냥 덮어시키는 거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게 이게 제 역할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큰샘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논란이 돼 있는데 이 단체의 풍선 날리기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지적을 좀 네,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첫째로 문제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북한입니다. 이 진짜 6.25는 지가 이렇게 놓고 미국이 일으켰다고 지금 해서 지금 그걸 막아서 수령권이라고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이게 삐라한 장에 이 사기꾼 전범자로 되면 그 통치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보낸다는 거 알기만 하면 막 불바다 만들겠다, 테러하겠다, 죽이겠다 이러면 그게 전현지구에서 그 풍선 여기 주민들이 일단 불안할 거 아니에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뭐 되든 안 되든 또 남북 관계에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또 지장받지.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불안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그걸 또 피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싫어하면 또 싸우네요. 또 이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뉴스로 자꾸 나가가지고 자기는 유명해지고 돈 벌지만 여기 지역 주민들은 뭡니까? 생명의 안전과 생업이 지장있죠. 관광이 끊어지죠. 땅값 내려가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보면은 이게 해외에서도 돈을 대주는 데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보내주는 단체들이 있죠. 미국 정부 단체들이 정부도 뭐 모르겠지만 여튼 그 미국 쪽에서 슈잔 설티나 뭐 이런 슈잔 설티는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보내요. 그게 또 그 정치적으로 가지고 북한 뭐 인권 운동하는데 여기 단체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 뻔히 알면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같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아주 애국운동 한다고 하지만요. 그 사기꾼이라는 걸 딱 알면서도 가서 같이 풍선을 막 하고 또 지들이 저 하는 것도 가만 보면 바람 안 맞을 때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삐란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북한이 최근에 보면 김여정이나 막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핀 하나 같거든요. 지금 30대 초반 여자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오빠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일제를 지가 타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나라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북한은 구원자의 생명의 은인이야. 태어나게 했어. 그 다음에 그걸 죽이려고 덤벼들은 미제국주의와 남조선이 이 침략이라는 거. 그걸 막아줘서 구원해줬어. 그러니까 너희 나라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준 진짜 그 신격화된 수령의 힘으로 지금 3대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기라는 걸 정의한장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막 이번에 김여정이 나올만 하죠. 앞으로 지금 최근에 또 앞으로 대북전단을 또 보내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 이거는 북한이 언론을 개방할 때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북한 동포는 라디오, 인터넷이라는 게 아예 없는 유일한 폐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미국과 남조선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전쟁도 일으키고 괜히 증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평화의 진실을 알려줘가지고 증오 수임을 없애라. 이거는 북한이 언론을 개방할 때까지는 보내줘야 됩니다. 난 인터넷만 개방해도 이거 보낼 필요 없어요. 라디오만 개방해도 이거 보낼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내냐 마냐 하는 분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보낸다라는 말을 아주 싫어들 하니까. 그러나 이건 보내야 됩니다. 조용히 보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레이더에 안 걸려요. 인간이 유감물은 몰라요. 기술로도 안 그래요. 열이 안 나요. 자, 소리도 안 나요. 3천, 5천 도 가면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 레이더, 육안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조용히 날리면 모르는데 어떻게 시비를 걸어요.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사기꾼들한테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옛날에 저 이해창 그 대선 때 저 말이에요. 이 김대엽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대선이 흔들린 것처럼 똑같이 그 사기꾼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데 풍선 전단 때문에 이거를 기자들이 언론이 책임도 있어요. 이 가짜냐 진짜라는 걸 hin층 취재해가지고 가짜 사기치는 걸 어떻게 언론에 자꾸 얘기하려면 이게 사기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풍선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물론 우린 조용하니까 우리가 진짜라는 건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기치는 거라 바람도 안 맞는 날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론이 무슨 잘못된 거라. 그 다음에 정부가 문제예요. 정부도 이걸 가지고 삐라마 반대법 만들겠다, 뭐 남북 교류 협력법을 만들겠다. 다 웃기는 얘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을 뜯어 고친다는 게 말이 돼요? 또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게 서로 계약하고 무역으로 보내는 거지. 이 일방적으로 나라는 건데 무슨 교육이에요? 정부도 하려면 제대로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사기풍선다. 저기 사회를 불안시키는 게 경찰 직무범이 있어요. 그걸 제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가스 안전 자격증이 없어요. 안전치고. 예. 저는 있잖아요, 이거. 예, 그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스 안전 차량도 안 해요. 저는 딱 국가가 허가받은 그런 안전 차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단속하면 그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엉뚱하게 무슨 삐라반대법 만든다. 아니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나 그 말하는 사람 뭐 코로나까지 붙인다는 사람 가만 보면요 꼭 북한에다가 그 달러 현금 갖다 준 사람들이 그렇죠. 박지원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그 아들이 지금 뭐 제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퍼주지 못해. 아마 유엔 제재 안 했으면 많이 퍼졌을 거야 아마. 예.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 없죠. 북한하고 똑같이. 그걸 두 가지로 봐야죠. 하나는 단단히 약점 잡힌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정부는 그걸로 인기, 표 있잖아요. 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 대북 문제에 대한 철학은 없어요. 그냥 여러 장사꾼처럼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좌우익이 비슷해요. 네. 북한 대북 문제가 진짜 확실히 풀리려면요. 핵 문제, 모든 문제, 통일 문제. 그 신격화라는 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 통치자를 아무리 만나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있는 북한 동포들. 예. 그들이 깨우쳐서 그들에 의해서 변화되게끔 정말 이 진리 소식, 대북정보 유입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대북 전략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쳐부시겠다고 선제 타격하겠다고 어떻게 쳐부셔요? 핵무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데 나 죽으면 이거 터뜨리겠다 그러는데 핵무기 없을 때는 그런 대로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또 죽이면 안 돼요. 일단 동파네요. 예. 그 모든 방법은 이제는 군사적 선제 타격 다 안 됩니다. 겨루도 안 됩니다. 그 통치자 놓고서는 신정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대요. 예. 또 핵무기는 자기 살라고 만들었는데 나 죽을라 안 하게 그건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지몽매하게 통치자의 노예처럼 눈가기를 다 가리고 괜히 남한과 미국을 증오하는 속아가지고 말해 6.25를 뭐 미국이 일으켰다고 남한이 일으켰다고 그들한테 그렇지 않다. 응? 그 속이는 놈이 나쁜 거지 우리는 진짜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해가지고 남북한이 잘 살아야 된다. 이거 그들이 알아서 그들이 변화시켜야 돼요. 역사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소련이 뭐 미국이 들어가서 깨부셨어요. 초강색 군사를 깨부실 수 없지만 여하튼 저절로 알아서 깨부셨어요. 자, 중국 보세요. 중국을 누가 뭐 쳐들어가서 그랬습니까? 등서평이라는 정말 신정이라는 머태덩이라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건 신정을 하면 안 된다. 어떤 도서는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공산당 정권에도 괜찮아요. 베트남도 그렇게 더이모이 정책 이런 사람이 들어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신정 김부자 세습 개혁은 안 돼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 공산당 다른 정권에도 개혁 개방할 수 있으니까 왜 못했죠? 거짓말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히틀러도 머태덩도 스탈린도 아무리 악독하다고 그랬지만요 거짓말 저렇게 하진 않았어요.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하지 않은 이런 거짓말하는 신정 정권만 가면요 누구 정권 돼도요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고 왔다 갔다 하면 통일이에요.
저런 나라는 대책 없는 나라예요. 방법은 그 기무잡의 북한 정책도 그 간부들한테 자꾸 당신들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혁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부로부터 혁명 가능성이 있나요? 아예 100번 있죠. 소련 중국 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100번이고 없애겠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왜 지키려고 그랬냐?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미국의 침략을 막아주신 이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쌍 내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 충성부지가 제일 무서워요. 그게서 그걸가 부른다는데 어중간한 놈이 제일 그거 한심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 듣죠. 뜻도 미지근한 게 제일 문제라. 뜨겁든 차든 자라. 충성부지가 더 무섭다는데요. 진짜 우리 같은데. 난 술, 담배 안 먹었습니다. 연애질하는 것도 몰랐어. 오직 연구했어. 오직 충성했어. 청년 비서였죠. 그저 수령님이야. 그러다 야, 쌍 개새끼 소리가 나오더란데 나는. 그러고 내가 놀랐다는데. 야, 이건 아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에서는 뭐 아무 큰일 아니면 가색을 해주자. 그 말에 한 것이 거짓말이냐? 내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내가 한국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정보, 너 누구냐 조사한다면 나는 북한 정보를 요구해. 정착은 꼭자 절대 아닙니다. 그 정보 168가지를 내 제공해주면서 첫째 조건이 삐라였어요. 삐라가 진짜 중요한 거다. 원자탄보다 더 유력한 거다. 물목은 단벽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종이다. 여기 보시겠어요? 이 조갑조에서 내가 찾는 거예요. 기자가 다르더라고요. 딱 보더니 오라. 야, 이렇게 북한서부터 실력을 가지고 도망친 놈은 문서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그 원래 공개 안 된 건데 25년 전에 쓴 건데 어떻게 난 다 검사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일기장 다 했어요. 저기 다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절대 거짓말이라는 게 딱 검증되는 거죠. 그 싫어하는 건 또 이거 와서 이거 하잖아요. 이거 보시겠어요? 네, 저 거짓말이.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조갑제도 이 말이 딱 맞네. 네. 조갑제 딱좀 들어갑시다. 내 것도 있지만요. 페이스북 여기 있잖아요. 이민복도. 요즘 뭐 이거 지금. 요 조갑제닷컴에서 나온 거예요. 자, 내보세요. 내가 25년 전 입국 직후 제공한 삐라의 위력. 요거 내용을 내가 간단히 써줬거든요. 원자탄으로도 그때 벗어난 원자탄으로도 저건 못 깨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원자탄 없을 때, 방금 없을 때지 그때는. 그래도 원자탄 있다 해도 못 깨뜨린다. 그 폐쇄 북한을 무너뜨리 그보다 더 유력한 폭탄은 깨우치기 위한 가장 값싼 삐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표현을 여러 가지를 해줬어요. 자, 물목은 여기 보세요. 북한을 물먹은 단벽으로 만드는 데서 물은 곧 삐라이다. 그 위력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 각종 상품 보장지 보내야 된다. 이건 내가 지금도 보내잖아 이거. 그때 벌써 다 알고. 이게 우리 잘 산다 말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알아요. 여기 쓰레기지만 거기 가면 완전히 머리를